충남 천안의 한 중학교. 교실 안이 떠들썩합니다. 수업이 한창일 시간 아이들 모두 재미있는 보드게임에 빠졌습니다. 선생님까지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섰는데요. 이거 살 수도 있지, 100원 주고. 100원 주고 사요. 그런데 카드에 적힌 문구를 잘 보니 조금 알쏭달쏭합니다. 공부 환경 조성 전문가부터 경청 컨설턴트, 정리수납 컨설턴트까지 모두 처음 들어보는 직업인데요. 저 오늘 스토리 코치랑 뭐라고? 스토리 코치랑 스토리 코치? 다문화 코디네이터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다문화 코디네이터가 뭐 하는 직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서? 모르겠어요. 처음 본 직업이라서. 여기 맞아. 저 에티스트가 관심 있어요. 에티스트? 네. 이게 뭔지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직업이에요, 그거는? 찾아봐야 돼요. 에티스트. 스마트폰의 앱을 사용하여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활동을 하는 예술가입니다. 아, 그런 사람은 에티스트라고 한대요? 네. 오늘 처음 배웠죠, 그 단어? 네. 있는지 몰랐었어요. 이름만 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직업들. 아직은 없지만 미래에 생겨날 수도 있는 새로운 직업입니다. 진로 활동하면은 기존의 의사라든가 변호사 이런 직업들로 활동을 아이들이 많이 했었는데 미래에는 그런 직업들이 좀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직업들 아이들 잘 알지 못하는 또 미래에는 또 유망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을 게임을 통해서 좀 재밌게 알아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새로운 직업이나 직무를 발굴해낸다는 뜻을 지닌 창직. 아직은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창직 카드에 있는 카드들을 두 가지를 합쳐서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두 개념이 아이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거치면 생각지 못한 새로운 직업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게임 장르 지도사? 이건 네, 좀 이해 잘 안 돼요. 네, 여기 있는 게임 장르 지도사는요. 게임 속의 캐릭터가 죽어서 이 아이가 되게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싶다. 근데 이게 어떻게 직업이 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위한 추모하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추모할 수 있게끔 그래서 추모하면서 사이버 국화라든가 이런 거를 돈 주고 살 수 있게끔 본인이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혼밥 상담사라고 혼자 밥을 먹을 때 외롭지 않도록 상담사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혼밥 상담사 선생님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물고기하고 통역가하고 섞어가지고 물고기하고 통역가 그래가지고 물고기 언어 통역가를 만들었어요. 그건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지스남이나 회의를 올 때 물고기 언어를 통역해가지고 미리 대피하는 거. 미리?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박수. 우리 남자친구부터 먼저 해볼까요? 지금은 다소 황당무계하게 들리는 미래의 직업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공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의 65%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업에 종사할 거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열린 직업관과 다양한 꿈을 심어주기 위한 창직 수업. 이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도 창직을 통해 탄생한 새로운 직업이랍니다. 선생님은 무슨 과목 선생님이세요, 원래? 저는 무슨 과목 활동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창직 진로 지도사라는 그런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요. 아이들에게 이런 다양한 교구들을 가지고 직업을 만드는 그 새로운 직업을 알아보는 이런 진로 활동을 하는 이런 강사입니다. 네. 본인 직업이 뭐라고 그러셨죠? 창직 진로 지도사요. 창직 진로 지도사? 네. 그 직업을 만드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일자리 창출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창직에 대한 고민도 함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직업은 곧 수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로 17살이 된 노령견 릴리. 쓰러질 듯 위태롭게 발을 떼는 모습이 힘겨워 보입니다. 척추신경 손상으로 뒷다리 마비 증상이 나타난 건데요. 신경이 죽었다고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인터넷 보고 사람들이 올린 걸 보고 여기 찾아와가지고 이제 저걸 했는데 기대는 많이 안 했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효과가 예상 밖으로 너무 커가지고. 불과 2개월 전만 해도 아예 일어서지도 못했던 릴리. 릴리를 일어서게 한 건 2달 전부터 착용하기 시작한 반려견 전용 휠체어입니다. 보행을 돕는 동시에 재활을 촉진해서 마비 진행을 늦추는 겁니다. 마비가 되어서 아예 다리를 못 쓰는 아이라면 다리를 묶어가지고 그냥 고정해놔 버리는데, 저렇게 재활이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다리를 쓸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사고나 장애로 몸이 불편해진 반려동물에게 보조기구를 달아주어 재활을 돕는 김정현 씨. 바로 국내 1호 동물재활공학사입니다. 동물들에 관련된 재활공학, 그리고 재활공학이라는 건 범위 넓거든요. 뭐 재활, 휠체어, 보조용품, 또 재활용품, 스포츠용품, 전반적인 것들에 관해서 그런 아이들의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공학적인 부분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대 파열로 보행이 불편해진 14살 동동이도 위험 부담이 큰 수술 대신 재활 치료를 해보기 위해 김정현 씨를 찾아왔습니다. 파열된 인대 주변 연골을 잡아주는 보조기구를 착용시키기로 했는데요. 문제 없는지 다 확인 다 하고. 천천히 해봐, 천천히. 낯설어서 천천히 금방 익숙해져. 다리를 감싼 보조기구가 익숙지 않은 듯 절뚝거리던 것도 잠시. 조금씩 걸음걸이가 가벼워지는데요. 아니, 이분감이 있으니까 무겁잖아요, 저게. 신기하죠? 이게 잘 걷는데. 이제 본인이 편하다라는 것들이 좀 인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자. 인대가 파열되고 오, 잘 걷네, 이제. 여유도 생겼어. 안 아픈가 봐요. 잘 걸어, 이제. 너무 필요 없으면. 가족처럼 여겼던 반려동물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불편해져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동물재활공학사는 반갑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얘가 너무 아파해서 한 2달 너무 마음 썼어요. 그래서 했는데 너무 괜찮네요. 너무 예쁜 거. 행복하죠. 안 아파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제가 직업이 없으면은 이 직업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요? 이런 직업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주 정의롭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돈도 벌겠는데 보니까. 농담입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동물 재활 보조기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지만 국내 전문가가 없어 어찌할 도리가 없었는데요. 김정현 씨가 누구도 하지 않던 일에 뛰어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람 우수족을 만드는 의지 보조의 기사라는 그런 전문적인 직업이 있어요. 원래 그거예요? 예, 원래는 그건데 이제 한국에 이런 직업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주는 서비스 해주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5년 전에 처음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미국에서 이제 배워서 와서 한국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게 5년 전이에요. 5년 전? 하지만 미국에서 기술을 배워오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그때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실정도 얘기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 유기동물이나 장애동물의 실태들을 얘기하니까 그쪽에서도 한 1년 정도의 설득 끝에 승낙을 받아서 미국에서 이제 이런 교육 과정들 그리고 업체 기술들을 전수받고 와서 저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이곳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반려동물과 견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동물재활공학사가 미래 유망 직종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서비스와 시장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현 씨 역시 1인 기업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직원도 7명으로 늘었습니다. 동물재활공학사라는 직업을 만듦으로써 지금 이미 7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사람의 의수족을 만든 사람들이 이 동물 쪽의 분야에서 필요한 부분에 없는 분야를 새롭게 지금 창직을 해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일자리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창직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눈을 돌린다면 더 많은 길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능력을 펼치고 소득을 얻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찾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삶의 보람이자 행복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급변하는 산업, 또 휘청이는 경제 속에 부족한 일자리로 고통받는 실업자는 100만여 명. 특히 갈수록 늘어나는 청년 실업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이자 숙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임기 내내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첫 번째 국정과제 역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일자리 창출이 전 국민의 관심사인 가운데 최근 의미 있는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일자리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제1회 대한민국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주제나 분야 제한 없이 전 국민이 함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아이디어를 모아보는 겁니다. 처음 한 달간 저희가 공모를 계획을 했을 때는 한 100건에서 200건 사이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많은 270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29건 중에 2차 심사위원 회의를 거쳐 본선에 진출할 9건의 입상작을 선정하는 날입니다. 일자리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낸 아이디어를 놓고 참신성, 실현 가능성을 따져 심사위원 간 열띤 토론이 펼쳐집니다. 드디어 본선 무대에 진출할 입상작 9건이 선정됐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내놨을까요? 일자리 관련 공모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아마 전문가들이 아니라서 아주 깊이 있는 이해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려고 하는 아이디어,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아이디어,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대학생, 여성, 그다음에 고령화 인력들을 활용하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본선까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곧바로 합격자들에게 본선 진출 소식과 준비 사항을 알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다른 게 아니고 대한민국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서류 심사 합격하셔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네네. 저희가 이제 12월 15일 날 발표 심사가 있을 예정이고. 그럼 그때는 뭐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PT 발표 10분짜리를 준비하시면 되시고. 본선이 4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 12월 11일. 본선 진출 연락을 받은 이재진 씨를 만나봤는데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왜 내가 됐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요. 좀 준비를 잘해서 어쨌든 대중에게 많이 좀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평소 새로운 일자리 발굴에 관심이 많았던 이재진 씨는 현재 창직 관련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있으시면서 여기 소속으로 일하는 틈틈이 짬을 내 본선 발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하는 것 등 그 니즈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추세가 어떻게 바뀔까요?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재진 씨가 이번에 낸 아이디어는 퍼스널 로컬 투어 가이드라는데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기존에 투어 가이드 하면 어떤 유명한 관광지나 여행 상품들을 유명한 상품들을 소개하곤 했는데 로컬 투어 가이드라고 해서 진짜 현지인들의 진짜 삶, 생활, 지하철 타고 다니는 출퇴근 시간, 나만의 꽃꽂이나 바둑 기원을 간다거나 이런 취미 생활들을 실제 여행 상품화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입니다. 다른 분들은 좀 어떤 아이디어로 좀 이런 걸 가져왔을까 되게 궁금하고 기대되더라고요. 일자리를 만든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정말 다양하게 각양각색으로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의 의견이 정말 뭘까 한번 정말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이제 본선까지 남은 시간은 이틀. 강의가 끝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 못지않게 주최 측 역시 바빠졌습니다. 본선 발표 심사가 열릴 장소에서 막바지 점검이 한창인데요. 아니면 포인터로 하고 여기 설치해서 우리가 넘겨주는 것도 아니면 자체 온 사람이 넘겨주는 거 둘 중에 하나 서로 맞춰서 넘겨주는 거 하시도록. 주간 기간이 늘어지는 건 하지 않아요? 그건 안 하죠. 그건 안 하죠. 제1회 처음 치르는 대회이니만큼 관계자들도 긴장되기는 마찬가지 더욱 꼼꼼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12월 15일 본선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9명의 본선 진출자가 이른 아침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직업도 연령도 그리고 참가하게 된 계기도 다양합니다. 기존에 그 폐쇄된 유령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유령역을 지금 그 유유지 부분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안입니다.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넥스트 한번 눌러봐서. 네. 지역 경제화 활동. 미리 연습도 해보고요. 작아요? 조금 더 발표할 때도 크게 해주세요. 발표할 때. 네. 몇 번째 발표 예정이세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요? 네. 연습 많이 하셨어요, 댁에서? 하긴 했는데 네. 오늘 발표하신 내용이 뭐죠? 주제가? 자전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여행업하고 결부시키는 그런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입니다. 아, 그래요? 네. 드디어 본선 무대가 펼쳐집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을 주셔서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대한민국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의 발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표자는 원영재 씨.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내 공기에 대한, 대기질에 대한 오염 등등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를 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창출할 수 있는 인원은 거의 한 200만 명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치매 노인분들은 자가 투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들 예시를 들자면은 어느 날 한 번 갔는데 아침약만 다 드시고 저녁약은 그대로 있었답니다. 집 앞에 가서 치매 노인을 위한 투약 도우미 아이디어고요. 전국에 폐교가 한 1,300여 개가 있습니다. 이 폐교를 활용해서 그 애완 플라자라는 걸 만들어서 뭐 운동장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호텔도 만들고 또 노령견 뭐 요양센터도 만들고. 이 여행 상품명은 한국 마트 가서 시식도 하고 물건 구경하기 이런 여행 상품도 있고요. 대한민국의 야구 문화가 정말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야구장 가서 응원 문화를 체험해보는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정소 앞에 어떤 그 적당한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체험자가 드론을 조종을 해서 간접적으로 생동감 있게 그걸 이렇게 보는 겁니다. 1000개가 설치가 된다고. 드론을 활용한 관광 상품 아이디어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움직여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취업의 주체자가 더 많은 일자리를 고려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생기게 됩니다. 청년 창업자들은 자기 육아휴직을 한다는 건 자기 장사를 접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에 보다시피 이렇게 남편은 조리를 하고 부인은 서빙을 하는데 아이를 얻고 이렇게 서빙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존에 어린이집은 우리나라 대부분 주택가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거를 전통시장 안으로 끌어와요.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9명의 발표가 끝났는데요. 어땠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요. 실제로 현실화되는 부분, 참신성에 대해서 이제 심사위원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아쉬웠다, 놓쳤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곧바로 이어질 시상 무대를 앞두고 심사위원들이 바빠졌습니다. 최우수상 선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데요. 폐교가 아니더라도 꼭 그런 유유지들을 좀 활용해서 이런 시설들을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런 체험을 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지 부근 가서
그걸 이제 하는 게 포인트죠. 애견 요양 종합센터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데 가면 개들은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유형 가지고 이래 등기지 자전거 타고 간다 한 사람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거란 얘기죠. 조금만 믹싱을 해서 아이디어를 버무리면 좋은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문화도 되고. 드디어 심사 결과 발표입니다. 9명의 참가자 가운데 장려상 6명, 우수상 2명, 그리고 최우수상 1명이 결정됐는데요. 먼저 우수상 2팀이 발표됩니다. 초중고 폐교를 활용한 애완플라자 조성의 강한균 님이 우수상 차지하셨습니다. 천대 관광명소 드론 관광체험관 구축 사업의 정형곤 님과 유영렬 님이 우수상 차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남은 건 7팀. 이 중 최우수상은 마지막 발표해 주신 전통시장 어린이집 육성 정책의 이영호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예 최우수상에는 전통시장에 어린이집을 만들어 청년 상인과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자는 아이디어가 선정됐습니다. 전통시장 어린이집을 제안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저희 부모님이 전통시장에서 지금도 장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전통시장 안에 어린이집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임하게 됐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아이들과 또 거기를 방문하는 그 소비자들의 아이들이 어떤 또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또 영향력이 어떤 소통의 문화가 되지 않을까. 전통시장에 어린이집이 생기면 앞으로 이런 광경은 사라지겠죠. 이번 공모전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으려면 오늘 이 아이디어들이 실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이어져야 하는데요. 이 9건의 수상작들은 앞으로 정책에 반영돼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이 9건은 실현 가능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 그리고 독창성과 창의력 이 3가지를 감안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되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소중한 일자리. 우리 모두의 소망이자 사회의 건강한 유지, 발전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2018년 새해에는 좋은 일자리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아니 이불감이 있으니까